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경찰관의 유서 원문을 YTN이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합니다. 경찰관은 유서에서 부서장인 과장 때문에 힘들다고 밝혔는데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족의 오열 속에 고인의 관이 영구차로 옮겨집니다. 지난 주말 숨진 경찰관 A씨의 발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족은 A씨 죽음을 공론화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유서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유서에서 A씨는 자신이 떠나는 건 절대 가족 탓이 아니라며 위로하고 미안해했습니다. 함께 일한 같은 부서 동료들에겐 고마움을 전하면서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유서 말미에 저는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써봐야 과장님 불이익까지 않을 거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인맥이 많으시니까요. 라고 적었습니다. 유서 속 글씨는 흔들렸고 마지막까지 고심한 듯 썼다가 줄을 그어 지우려 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린 것처럼 군데군데 글씨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A씨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일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의 업무는 헌법과 인권의 바탕을 둬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면서 시민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적으로도 상급자가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서에 언급된 과장은 유족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시와 확인이 있었을 뿐 A씨를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한 경찰은 앞서 조사했던 동료 직원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 뒤에 스위스에서 열린 첫 고위급 회담에서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 복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핵 관련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격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스위스에서 열린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이 다시 IAEA 핵 사찰을 받기로 했다고요? 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이란의 핵 사찰을 위한 절차가 이번 주 안에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에 나선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이란에서 활동하는 거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Iranians have agreed to invite IAEA inspectors back into their country. That is a major milestone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first step in permanently denuclearizing or permanently ending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Iran. 벤스 부통령은 모두 4가지의 과제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할 수 있는 체제와 기술 협상을 위한 구조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We set up the mechanism to ensure not only the Straits of Hormuz are open, but will stay open. We actually set up the right mechanism to ensure the regional ceasefire to manage the inevitable conflicts that will come up. We feel great about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벤스 부통령이 대단한 일을 했고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f Iran doesn't live up to their agreement, or if they're not behaving, I will do what I have to do. 이란의 양해각서 이행을 압박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시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인데 과거와 달리 이 노골적인 위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은 IAEA 사찰 복귀가 새 약속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란 국영통신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고 새로운 약속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의 IAEA 사찰단 복귀 발표에 대해서도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의회의 승인과 최고국가안보회의의 결정과 절차에 따라 이 IAEA와의 협력을 계속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늘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제한 없는 작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ההנחיה שלי ושל שר הביטחון לצה"ל היא ברורה והיא לא השתנתה. ללוחמים שלנו בדרום לבנון יש חופש פעולה מלא לסכל כל איום ישיר ומתהווה. 네, 이번 협상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IAEA 사찰단이 이란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본질적인 이란 핵 문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이나 농축 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IAEA 사찰단의 복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에 있었던 검증 조치가 복원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집권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란은 IAEA의 사찰을 제안했고 지난해 미국의 핵시설 폭격 이후엔 농축 우라늄에 대한 확인도 막아왔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는 미 정보 당국이 핵 합의 최종 타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60일을 넘어서 차기 미 대통령이 취임할 2029년 1월까지 걸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이스라엘입니다. 레바논에서의 긴장도 여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주둔 군대 철수를 거부하며 언제든 독자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하 터널에 줄지어 늘어선 미사일과 드론. 이스라엘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숨겨진 헤즈볼라의 지하 요새라는 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이스라엘 외무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의 공격 위험을 방치할 수 없다며 레바논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에서의 충돌 방지 체계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은 독자적 군사작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ללוחמים שלנו בדרום לבנון יש חופש פעולה מלא לסכל כל איום ישיר ומתהווה עליהם או על תושבי הצפון. אין לצה"ל שום הגבלה בעניין זה. 이스라엘에선 이번 합의가 이란의 승리라는 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극우파 장관은 노골적으로 휴전 거부를 외쳤습니다. שבניהם לא נפלו לשווא, שבמותם ציוו לנו את החיים, ולא עוד הפסקת אש דרדל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레바논 정부와 미국 워싱턴 DC에서 또 휴전 회담에 들어갔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휴전 파기의 책임을 헤즈볼라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강경 보수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레바논 공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YTN 권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한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51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국정 수행을 긍정평가한 비율은 5월 둘째 주 이후 5주 연속 하락해 46.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부정평가한 응답자는 같은 기간 계속 늘어 49.7%를 기록했습니다.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9.1%포인트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고 20대와 40대의 하락률도 각각 6.2%포인트와 5.5%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 감소 비율이 한 주 전 대비 9.9%포인트로 제일 높았고 인천 경기는 7.6%포인트, 서울은 7.4%포인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또 바라는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선거 이후 여러 차례 민심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의 목적은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여당 내 당권 다툼 상황 등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지율 하락세가 자칫 국정 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청와대 내부에선 2기 내각 개편 등 추가 분위기 쇄신 방안을 고심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5,000명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가 유출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고가 다름 아닌 프로젝트에 참여한 AI 솔루션 지원 업체의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창업 아이템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2기 모두의 창업 선발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창업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시작된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내일이 창창한 창업 플랫폼 모두의 창업. 지금 지원하세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도전자라면 손쉽게 플랫폼에서 신청해 AI 솔루션 등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지난 15일 12.6대 1의 경쟁률을 뚫은 합격자 5,000명이 발표됐지만 대통령께서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창업 이전의 스타트를 돕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 한 문장으로 모두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합격자들의 소중한 창업 아이디어와 개인정보는 허무하게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AI 솔루션 지원업체가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합격자들의 이메일과 창업 아이디어, 심사평 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가져갔습니다.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관계자인 것처럼 정보를 빼갈 동안 보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도 외부 제보 덕이었는데 합격자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것은 68시간이나 더 지나서였습니다. 지난달에도 비공개 팀원 정보 8천여 건 등이 무단 노출됐지만 중기부는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허술한 관리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걱정과 불편을 겪으신 이용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유출된 창업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 원본 증명과 함께 기술 임치, 전문 변호사 상담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전자 개인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임을 정부가 함께 입증해드리겠습니다. 200여 명의 지식재산, 특허 전문 변호사들과의 1대1 밀착 상담을 또 2기 선발 일정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두의 창업 선발 과정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면서 정부의 대표 창업 지원 사업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는 크게 덥지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출근길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며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습도가 높진 않아서 체감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 네, 요즘 소나기 소식도 잦은데요. 오늘도 예보가 있습니까? 오늘 소나기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해안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은 소나기 대신 강한 자외선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서부 지방은 맑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도는 계속해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최고 60mm의 비가 더 오겠고요. 남해안은 오늘 낮까지, 부산, 울산과 동해안은 밤까지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 8시를 향해 가는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은 21.5도, 대구 18.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 22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